어제 통일부 혁신위원회라는 데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이 개성공단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피해자고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것 같은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를 지휘한 사람들은 다 민간인인데 그 성향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수가 좌파적 인사다, 이념적으로 좌파적 인사다. 자신들은 진보라고 하겠지만, 그럼 결론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 이념 성향이 짙은, 특히 좌파적 이념 성향이 짙은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의 목적하는 바의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념적 좌경적 사람들이 절대로 사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라면 계급 투쟁론자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이게 또 국제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나왔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의 취재에 응한 이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맞서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점령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더구나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개성공단 폐쇄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넓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바 TF 개혁이라는 혁신이라는 이분들은 이런 고려를 보고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후 사정을 생략을 하고 현미경을 들이대 해놓고 대통령이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 점잖게 그 말을 일축했습니다. 일축.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도대체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데, 제가 밤을 새워가지고 어제 발표문을 한번 읽으면서 밑줄까지 쳐보았습니다. 이 김종수 신부라는 분이 왜 이 신부가 혁신위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신부,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이 추경영이라든지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이것을 예사로 여기는데, 이것은 곤란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종교를 계속 끌어들이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죠. 전문가들이 많은데, 남북관계 전문가가 또 폭넓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신부를 이 위원장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런 수준 낮은 보고서, 앞뒤도 맞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이런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국제적으로는 이게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문재인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박근혜를 잡으려다가 결국 문재인을 잡는 이런 보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또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에 현금이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노동하는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앞으로 2년 안에 다 귀환시키라고 최근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폐쇄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중단시키지 않았다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해준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견지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도 자위적 조치로서 성견지명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면은 개성공단 중단도 어차피 해야 될 것을 1년 먼저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사사건건 말도 아닌 논리로 물고 늘어져서 사실은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내어놓고 한 것인데, 읽어보면 어쨌든 북한 정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통일부 혁신위 발표문을 보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개성공단 중단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2013년 남북당국회담은 우리 측의 수석 대표의 경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로 무산되었으며, 마치 2013년 남북당국회담이 우리 측 수석 대표의 경 문제를 따지는 바람에 우리 때문에 너무나 경직된 태도로 대응을 하다가 무산되었다. 우리 쪽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경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남북회담을 하면 항상 북한에서 과장급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차관급이 나가는 이런 꼴의 협상 모습이 계속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으려고 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너무 경직되었다고 이랍니다. 이게 북한은 반국가단체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하 취급을 받습니까? 저 전쟁범죄 집단이 부하 취급을 받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경직됐다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부하 취급하면은 너무 따지지 말고 부하 취급을 당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국심은 그냥 최소한의 자존심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조사를 담당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아주 웃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거 비극적인 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코미디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 교육이 확대되면서 통일 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 문제, 인권 상황, 정치 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 교육이 확대되었는데 통일 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 문제 다루면 그게 편향입니까? 북한의 인권 탄압을 다루면은 이게 편향입니까? 북한의 정치 체제가 전체주의 공산 독재라고 가르치면 이게 편향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다뤄야 편향성이 해소됩니까? 북한의 인권 탄압이 있다는 것은 남한의 일부 보수 언론의 과장 보도다라고 해야 편향성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에 북한의 핵 문제, 인권 상황, 독재 정치 체제를 가르치는 것이 편향이다. 이게 국가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적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적화되고 있는 중입니까? 이 정도 같으면 정부에 있는 공안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료를 좀 모아놔야 됩니다. 5년 뒤를 위해서. 이 터집을 잡아도 최소한의 논리는 갖춰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 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완전히 논리 모순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 바, 이게 또 쟁점이 있지만 이게 초법적이냐? 초법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법적이라고 과정을 했는데 바로 그 뒷문장이 뭡니까?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소소한 규정을 뛰어넘는 통치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긴급사안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다 허용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소소한 규정은 그것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로서 충분히 합법성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되었죠 뭐. 그렇게 해놓고 뒤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입니다. 이 문장 안에 이미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집을 잡아도 최소한의 논리는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요. 개성공단 인구 및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가 없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증거가 필요합니까? 김정은이가 그래, 개성공단 임금을 핵 미사일 개발에 썼어라고 자백이 없을 때까지는 증거가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가 필요합니까? 왜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임금 중에서 본인한테 가는 거는 10% 정도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북한 노동당에 들어갑니다. 북한 노동당에 들어가면 이게 핵 미사일 대남 공작에 쓰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젖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럼 그것이 젖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젖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풀이 젖으로 되어서 나온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증거가 없다.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없다. 그러면 북한이 남침했을 때 이게 남침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사령관한테 전화해보고 반격하자. 이거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한 기자가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 기자의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TF 보고서에 따르면 오이사 조치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거의 헌법을 초월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 행위로, 사실상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이사 조치, 즉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오이사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 행정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때문에 오이사 조치에 따른 기업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정도는
적법한 거다.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에 속한다.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에 속한다. 해가지고 기업인 손실 국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까지 나온 겁니다. 또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하나 붙였어요. 법을 어긴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기신 분들이. 지금 법을 어기신 분들이 현재 당국자들도 다 있고 한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즉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은 그 법을 어겼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에 뭐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을 잡으려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자충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안보 문제와 외교 문제에서는 이 말장난이 통하지 않습니다. 선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통합니다. 속아 넘어가는 다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혹한 현실 정치의 영역입니다. 거기서 통하는 것은 힘입니다.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외교력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과거사 청산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박근혜 이 흠집내기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교 안보에서의 실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희생시키는 쪽으로 결산이 나니까 국민들이 알게 됩니다. 여기는 아마추어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가 영역이죠. 그리고 국가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고립됩니다.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이 문재인 정부가 이 세 나라와 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종군 위안부의 문제에 관한 불가역적 합의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일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이 문제 많은 보고서는 당장 미국의 반격을 불렀습니다.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편은 어디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디 있습니까? 한국 안에는 많죠.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 편입니까? 감사합니다.